일단 바로 씻으셔야 되니까 바로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속옷,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또 사시기에는 아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속옷도 오래 입잖아요. 옷도 당연한 얘기고 양말도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우산 같은 것도 굳이 또 일본에서 살라고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챙겨 오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면 최대한 많이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본에서 살려고 해도 은근히 돈이 좀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산도 일본은 비가 진짜 자주 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인데, 그 일본이 어느 정도로 비가 많이 오냐면, 이것도 약간 그냥 에피소드인데, 그 어딜 가도 약간 그 우산 꽂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심지어 그 우산 꽂이가 약간 우리나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그 목욕탕 열쇠 꼽는 것처럼 그 어떤 우산을 잠금해놓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건물들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유는 뭐다? 우산을 쓸 일이 많고, 우산을 쓰고 훔쳐가는 것도 많고. 사실 저도 장사를 하면서 우산 꽂이에 우산이 계속 쌓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비가 워낙 자주 오니까 그 우산 꽂이 같은데 우산이 자꾸 오히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비가 자주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갈 수 있으면 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본 가서 살라고 하면 또 굳이 또 좀 돈이 아깝게 생각이 들 수도 있더라. 그럴 때 뭐 수건, 속옷은 좀 집에서 챙기실 수 있으면 많이 챙기는 걸 추천드린다. 특히나 또 여성분들은 속옷이 남성분들보다도 더 비싸고 하기 때문에 또 일본 와서 살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아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챙기실 수 있을 때 많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생각보다 자주 오기 때문에 빨래를 널 수 있는 날이 한국보다 더 적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이 많을수록 좋다. 수건과 속옷, 양말 같은 것들이.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제가 10월이 다 돼서 왔는데도 불과 한 10월 말인 엊그제까지만 해도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긴팔, 아예 맨투맨 팁을 입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웠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겨울이 진짜 짧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계절이 봄, 가을, 여름 약간 이 날씨예요. 그러기 때문에 겨울옷을 많이 구비해 오시는 것보다, 특히 제 생각에는 그 아우터를 많이 챙겨 오시는 것도, 뭐 봄, 가을 아우터를 챙겨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름 옷을 진짜 많이 챙겨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여름 옷을 많이 안 챙겨 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이 후회가 돼요. 여름 옷을 많이 안 챙겨 왔는데 생각보다 더운 날들이 일본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벼운 아우터 안에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맨투맨이나 후드티 안에도 안에 반팔티를 많이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팔티나 속에 입을 속티를 많이 챙겨 오시는 게 결국에는 입는 옷들이 다 여름옷, 봄, 가을 옷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반팔티를 많이 챙겨 오셔라. 집에 굳이 있는데 또 사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집에 많이 있으시면 뭐 부피가 큰 것도 아니니까 여름옷, 반팔을 많이 챙기셔라. 그 극세사 이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면도기 같은 경우에도 오래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굳이 또 생각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 와서 살라고 하면 또 다 나름 돈이 아까울 수 있다. 다 집에 있는 것들이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오래 쓰는 것들을 좀 챙겨가시는 게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24번, 캐리어 무게가 비행기 제한 무게. 그러니까 캐리어 무게를, 본인이 들고 갈 캐리어 무게를 한번 재보시고 비행기 제한 무게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추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올 때 가방 하나 메고 그 기내용 캐리어 하나 들고 비행기를 타고 붙일 짐 비행기를 하나 또 붙였는데
무게를 안 잰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2스타를 탔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기내에 들어가는 그 무게는 잘 안 재요. 그래서 어차피 기내에 그 챙겨간 캐리어 하나랑 제 가방은 별 무리 없이 통과를 했는데, 붙이는 짐 캐리어, 큰 캐리어가 23kg가 나온 거예요. 그럼 7kg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만원인가 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하시면 훨씬 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요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그 붙이실 짐 무게가 15kg나 뭐 자신이 가는 비행기의 그 중량이 넘어가실 것 같으면 미리, 이것도 당연히 기본 상식이지만 혹시 까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한 무게를 확인하시고 추가를 하셔라.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는데, 붙이는 캐리어랑 제가 기내에 갖고 가는 캐리어랑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기내용에 좀 많이 담으실 무거운 걸 좀 많이 담으시는 게 좀 무게를 제한하실 때 유리하다. 그리고 25번. 일본어 JLPT 시험을 한국에서 많이 공부를 하시던 분이나 좀 학원을 다니시던 분은 미리 좀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희 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저희 나라도 토익 점수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하지만, 뭐 일본이 생각보다 알바나 아르바이트나 뭐 취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JLPT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이 점수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점수 등급을 N2든 N3를 보고 합격을 하셔서 그 등급이 있으시면 어학교를 가셨을 때도 높은 반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더 높은 반에서 더 고급 그 수업을 받으셔서 빨리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어학교가 생각보다 진도가 되게 느린 편이에요. 그 반을 좀 낮게 배정받으신 분들은 불만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배워야 되나라는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일본어를 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본에 가서 바로 취업을 하시거나 바로 일을 하실 분들이면, 아니면 좀 어학당에서 좀 좋은 반에 가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JLPT 그 N2나 N3, 뭐 MD 일단 등급이 있으시면 그 등급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걸 많이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시험을 보고 그 등급을 갖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 26번. 해외 보험 필요시,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 가서 생활하실 때 일본 의료보험이 저희 나라만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면 금액이 저희 나라만큼 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보험을 따로 드는 거잖아요. 의료보험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한국에서도 해외 보험이 잘 돼 있고 그런 종류가 뭐 가격적이나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으니 일본 가서 일본에서 일본 보험 드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보험을 미리 알아보시고 해외 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셔라.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취업 비자에는 그 회사에서는 필수로 이걸 아마 요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비자로 가시는 분들은 필히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27번 이거는 사실 되게 황당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자전거를 탈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여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제가 약간 거짓말 보태서,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희 동네는 더군다나 더 걸어 다니시는 분보다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예요. 뭐 교통비가 많이 비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학교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뭐 자전거를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자전거를 사진 않았는데, 본인이 집이 좀 멀거나 걷기가 싫으신 분들은 자전거를 탈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익혀 놓으시는 게 좋다. 뭐 본인이 가시는 곳이 학교랑 가깝고 아니면 회사랑 가깝고 뭐 이래서 자전거 탈 일이 없어, 이러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자전거를 살 생각이 없이 일본에 오셨던 분들도 자전거를 결국 사서 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무도 자전거를 잘 안 타니까 나도 자전거를 당연히 안 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니까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이상하게 약간 생각이 안 돼야 된다고 하나? 또 마치 타는 게 더 좋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 내에 오셔서 자전거를 그냥 타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면 자전거를 익히고 오셔라. 그 28번. 자신이 가서 지내는 숙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이든 아니면 그냥 숙소로 지내실 곳의 주소, 우편번호를 일본어로 알고 저장해 놓으시면 또 갑자기 적거나 쓰셔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이게 엄청 편하세요. 미리 알아놓고 가시면.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이걸 갑자기 알으시려고 하셔서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지내시는 곳에 숙소와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기본이죠. 비지트 재팬을 미리 해놓고 가시는 게 당연히 좋다. 이제는 일본도 다 비지트 재팬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다 해놓으시는데 이제 비자가 나오신 분들은 비자로 해서 비지트 재팬을 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좀 알아보시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 때 따로 그 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빠져요. 그래서 따로 빠지게 돼서 이제 그 입국 재료 카드를 받기 때문에 그 비지 재팬은 그 비자를 받고 가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해놓고 가셔야 입국 심사하실 때 따로 빠져서 재료 카드를 받고 재료 카드를 받을 때 또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 허가서 같은 거를 또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미리 좀 알아보시고 비지트 재팬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시고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편하다. 30번. 자신이 가는 동네 일자리 미리 알아보면서 면접 준비를 해놓고 가면 좋아요. 왜냐면 아직도 일본은 그 아르바이트 시에도 물론 저희 나라도 저도 알바를 볼 때 그랬지만 면접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을 꼭 필히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뭐 동네 일자리 뭐 이 정도의 알바 급여를 받구나 뭐 이런 일자리들이 있구나 이런 걸 미리 알아보시면 가서 바로 취업을 하기에도 훨씬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빨리 준비가 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내 취업을 했을 때 면접에서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대답해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해놓고 가시면 당연히 뽑힐 확률도 높으시고 더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죠. 왜냐면 생각보다 그 본인이 가시는 동네에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식당이 많은 동네에 가시면 사실 일자리 구하기는 굉장히 쉬우세요. 왜냐면 일본어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도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을 뽑아서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듯 일본에 있는 한국 식당이면 한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도 더 믿음이 가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시는 한식당에서는 한국 분들을 더 일을 시키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데 동네가 많은 쪽으로 가시면 사실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런 동네가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일본 분이 운영하시는 곳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본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안 한다고 하지만 뭐 다른 외국인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본 회화가 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또 면접에서 그런 걸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면접 준비를 좀 잘 해놓고 잘 보면 통과가 되셔서 일을 하면서 또 일본어를 더 배우실 수 있고 어쨌든 첫 인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일자리를 구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능 비자나 취업 비자를 받을 때 또 도움이 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업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일을 하는 업체에서 이 비자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비자의 그 길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필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좀 준비해놓고 좀 최대한 좋은 곳 아니면 좀 많은 곳에서 일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 11번 일본 집은 화재, 보험, 수도,
전기, 가스 등을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형태만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자기가 계약을 하시더라도 일본에 오셔서 직접 화재보험을 들으러 가셔야 되고, 그리고 수도랑 전기는 인터넷으로도 아마 신청이 미리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스는 또 대면으로 오세요. 그러기 때문에 방문을 오시기 때문에 그 방문 예약을 미리 빨리 잡아놓고 자기가 그 입주 날짜에 맞춰놓지 않으시면 오시기 전까지 또 예약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예약이 밀리면 계속 찬물로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스는 직접 와서 설치를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들어가는 날에 맞춰서 신청을 예약을 해놓지 않으시면 찬물로 지내셔야 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언어 실력이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가스 이런 것들도 가서 직접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이미 자기가 갈 날이 정해졌으면 자기가 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화재 보험도 자기가 들으러 직접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흐름들을 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좀 자신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다. 한국에서 막 번역을 하시면서 하시기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 미리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 32번은 이거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건데, 일본에 가시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는데, 전입신고를 할 때 좀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자기 동네에 있는 구청을 좀 알아놓고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무조건 필수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미리 좀 숙지해주는 게 좋으시고, 통장은 가면 무조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일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될 통장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보험이나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나가는 그 통장을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뭐 수도세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어쨌든 자동 이체로 해놓으시려면 일본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통장을 개설을 하시러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통장을 제가 알기로 일반 은행에서는 안 해주세요. 왜냐면 불법 통장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뭐 저를 뭘 믿고 통장을 만들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바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데가 우체국 통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동네에 우체국을 위치를 좀 알아놓고, 그리고 통장도 자기가 만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미리 좀 숙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우리나라만큼 카드와 통장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미리 해놓으시고 알아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참고로 전입신고 하러 가시면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 하시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시면 다들 외국인도 많이 있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맞이하셨기 때문에 엄청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얘기가 잘 안 통하면 파파고를 틀면 되고, 그분들도 파파고를 많이 쓰세요. 또 엄청 친절하시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느낀 것과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느낀 점을 지금까지 말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고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